주식에서는 설거지는 아닌 것 네. 같다. 근데 정말 사상 최고의 거래를 쳤다. 의심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수익이 났을 때는 그날은 일단 지키자. 왜냐하면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거래대금 상위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요 부분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는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가온칩스가 탑 10만 딱 봐도 여기 반도체가 전부 다예요. 여기 알테오젠 하나 조금 들어가 있고, 이수페타시스 아니네. 이것도 AI 반도체 기판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네. YC캠 이건 아니잖아요. 유리기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진짜 다 반도체예요. 여기 솔루스 첨단 소재도 저기 뭐 AI 가속 기판, 동방납품 이 소식으로 또 급등했기 때문에 탑 10을 보면 뭐 HLB 정도 요렇게 아니었다. 알테오젠 정도. 저는 조정이 나오면 신고가에서는 조금 한번 사볼까 하는 관점을 항상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안 오른 섹터들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오르는 거 따라갈 때는 비중을 관리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손절을 잘 명확하게 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연습 삼아 해보셔도 되고, 그냥 뭐 환경 자체가 9시에 회의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 그런 거 안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반도체 단에서 다 반도체 좋다는데, 이제 뭐 2017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왔을 때 반도체 말고는 관계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지. 그 17년 말 18년 초에 제약바이오가 마지막에 쫙 사이클 한번 올리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래서 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투자의 관점으로 조금 우리가 편하게 그래도 이거 뭐 좀 물리더라도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해서 우리가 끌고 갔을 때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실적이 탄탄하고 안전한 종목을 본다라면, 월봉으로 보면 이것도 너무 많이 오는 것 같긴 하지만 동진 세미캠 같은 기업 계속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고 시세가 나왔는데, 돌파 후에 눌림을 받고 재돌파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양봉이 나왔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인데, 시세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시세 나왔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이거 보시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 방향을 보면 됩니다. 방향을. 그러면 이런 종목이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요 박스 돌파한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이라면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동진세미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미반도체 뭐 워낙 멋지게 갔으니까 이런 거는 뭐 더 얘기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조정 나오면 글쎄요, 뭐 단타 정도 이렇게 눌림목 해서 한 2, 3% 뛰기 이런 거는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좀 진짜 하루 종일 보고 계신 분들 아니면 그게 안 되고, 가온칩스가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오늘 음봉이 쭉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을 돌리는 그 시점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래대금 이거는 저는 이제 거의 끝났다 이렇게 약간 생각하거든요. 조정이 깊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뭐 시세를 주는 척하면 그거 따라 붙으면 고점에서 물리는 그런 그림이 될 저기서 가능성. 물리면 네, 정말 힘들죠. 그렇죠. 요거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10개 중에 한 8개는 제가 봤던 이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일단 신고가를 갱신해 놨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는 뭐 시세가 또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뭐 한 11만 원짜리에서 지지를 받을지 더 갈지 이렇게 보고,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저 어제 급등을 해가지고. 네. 근데 그동안 또 우리 보면은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제가 요즘 올라왔을 때 이제 보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이거 보시면 거래대금이 거의 뭐 사상 최고를 갱신을 한 이후에 거래대금이 그 다음부터는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거는 주가 상승, 거래량 상승, 주가 하락, 거래량 하락, 거래량 분석은 딱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사상 최고의 거래를 쳤다.
의심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다시 한번 추세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전고점 향해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네. 지금 세력의 이제 뒷설거지를 이제 맞는 거 아니냐, 네. 이거 생각하는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일단 상승 추세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보이시죠?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올라갔던 시점.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런 구간에서는 공략 포인트로 삼는데, 그런데 사상 최고 거래 대금이 딱 터진 이후에는 조심을 진짜 의심의 눈초리로 가지고 있고 여참 내가 빠져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되 그 추세가 완전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설거지 들어가는 단계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입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 집에서도 설거지, 밖에서도 설거지하면 안 된다. 아, 그렇죠. 그래서는 설거지하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거는 최악이니까. 보시면 어떤 차트적으로 조정이 이제 큰 폭으로 내려오다가 요런 어떤 가격단에서의 반등이 이렇게 나와줬어요. 반등이 나와줬는데 뭐 일단 고점을 갱신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어떤 매수가 들어온 가격단에서의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쌍바닥이라는 흐름이 나올 때 이런 전저점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시세가 여기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그냥 비리비리비리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다시 비리비리비리하게 고점을 갱신 못하고 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가 강하게 시세가 나야 된다는 거래량이 일단 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일단 제주 반도체는 섹터 전체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거래량은 실렸어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요렇게 이제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거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추세의 반전으로 다시 올라갈 것인가, 요게 좀 전에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신 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렇게 가파르게 가던 게 들어누운 거는 저는 안 본다라는 관점인데, 언제부터 보느냐, 굉장히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들어 누웠잖아요. 들어 누워갖고 조정을 엄청 크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다시 올라올 때, 요때까지도 저는 설거지의 의심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아, 날 또 설거지 뭐라고 하죠? 식기세척기에 넣어가지고 돌리려나?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지켜보다가 이런 구간에서의 어떤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요 돌파가 나오고 여기까지도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돌파 나올 때야 뭐 한 요 정도까지는 저항까지는 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요런 전고점까지는 가겠구나 생각하고 짧은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했고요. 이후에 이 고점을 갱신을 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얘가 올라간다. 그럼 여기선 세력들이 다 털었으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 올라가는 척 하다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는 가지고 보되 매매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 근데 사놓고 그냥 기다린다. 뭐 기다리면 뭐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치. 여러분 그 에코프로 보셨죠? 계속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10개 중에 8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10개, 2개. 10개 중에 한두 개입니다. 신풍제약 같은 거 왜 우리 코로나19 때나 막 이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AI 반도체라는 것도 이 코로나 테마와 버금가게 시대에 어떤 엄청난 임팩트를 끼치는 그런 테마다 보니까 요렇게 어떤 그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거고, 제주 반도체도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10배가 올랐다는 관점에서는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위에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눌림을 공략을 했다가 짧게 손절을 한다라는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 만약 이게 추세 전환이라면 그럼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이런 저항대를 다시 돌파를 해놓고 방향을 위로 완전히 잡아주는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앞단에 이렇게 횡보하면서 가격단에서 많이 움직였던 구간들이 있죠. 이런 구간은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지금 요 가격대 한 3만 원 위에서. 그러면 탈출한다, 일단 탈출한다,
10배 오른 거라고 말씀드렸죠. 10배 올랐습니다. 일단 탈출을 하고 보자. 형님께서 올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안녕. 네. 그리고 후다닥 나와야 돼. 그 주기도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주포님께 기도 한번 드리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물리지 않고 힘들지 않게 수익을 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탈출을 일단 하시고, 그 뒤에 얘가 추세를 상방으로 돌린 걸 확인을 한 이후에는 뭐 짧은 매매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자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 일단 반도체 자체 뭐 LPDDR4라든지 이제 저전력 관련된 부분이니까 AI의 어떤 전력 소모가 많아진다 이러면서 요새 전력 관련주들 쫙 가잖아요. 거기에 좀 부합은 하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 일단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너는 너무 새가슴이야. 그래서 제가 올해 시장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 손절도 짧게 하고, 여차하면 본전에 나오고, 그 마이너스 났던 거 본전 올라오면 그거 수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그 좋은 말을 아까 했는데, 아까 어느 가족분이 설거지 잘하는 남자가 인기 있는 거라고, 여자들한테. 그렇죠. 근데 아니 물론 여자도 설거지 잘하면 남자 좋아하겠죠. 살림 잘한다고. 네네. 근데 우리가 밖에서 설거지 당하면 이건 진짜 알겠죠. 호구지. 이거는 설거지 당하면 안 돼요. 주식에서는 인간 세척기. 네, 주식에서는 설거지는 아닌 것 네. 같다. 우리 정말 조심하자고요. 아니 그렇게 많은데 이게 포모의 일종이라고. 척게 오르는 거 다 오른다 하니까 더 오를 것 같은 그 분위기. 맞습니다. 나는 빠져나올 것 같은 그 착각. 네. 그것 때문에 자꾸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힘들게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번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나는 진짜 하고 싶다. 비중 관리를 하시면 돼요. 저는 어저께 제주 반도체를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한미 반도체를 2번 먹고 나오고 나서. 자신감이 있는 거죠. 맞아.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때가 네. 이 앞전에 내가 수익이 났어. 네네. 잘 났어. 그러면 자신감과 함께 그 다음에 베팅이 좀 무리하게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베팅이 돼야 되고, 저는 아침에 벌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시작할 때 한 2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했다. 그러면 오후에 가면 갈수록 그 금액을 엄청나게 줄여버려요. 진짜 뭐 100만 원 가지고 뭐 할 때도 있고요. 100만 원 가지고 뭐 사실 돈이 됩니까? 10% 올라가야 뭐 10만 원인데, 10만 원이면 10시간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 돈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저는 지키자는 주의예요. 일단 수익이 났을 때는 그날은 일단 지키자. 왜냐하면 매매를 하다가 보면 오후에 많이 하면 할수록 까먹을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아침에 벌었던 거 다 까먹고 나면 멘탈이, 이 누군가가 줬다가 뺏어가면 그게 제일 기분이 나쁩니다. 처음부터 손실 나는 것보다. 그래서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음봉이 나온다. 오늘 음봉이 나온다. 요 21선 정도 이평선 요런 구간에서의 이 양봉의 한 중심선 정도. 그러니까 어제 장대 양봉의 한 중심 가격대 정도에서 지켜내는 흐름이 분봉상에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고, 뭐 요거를 이제 조금 사가지고 추세 전환이라 생각돼서 돌린다 생각하시면 최대한 내가 싸게 사보겠다. 그리고 비중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는 거고. 근데 저는 이 장대 양봉 나온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기 때문에 요 기준봉이거든요, 이게.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무조건 손절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올라오겠지 했는데 안 올라가고 이거 깬다. 그러면 팔고 보세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 5%, 1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건 그대로 움직이자. 그러니까 네. 시나리오를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딱 정해놓으면 돼. 그렇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까?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하다가 또 다 맞아요. 놓쳐버리거든.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없으면 진짜 어떡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사이에 주가는 움직여버리고 이미 손실은 더 커져버리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진짜 저처럼 삐삐삐삐 하고 딱 던지면 되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잘. 그러면 후다닥 30% 마이너스 40%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입니다, 그게. 그래서 딱 그 기준을 여러분들 정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안을 조심합시다. 대안을 드려야 되는데, 에어부산이라든지 아니면 제주항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티웨이항공, 저가 항공주들이 어저께 이제 약간 이런, 또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제주항공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를 벗겨내는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조정을 쭉 받고. 근데 얘네는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1분기 실적 시즌 이제 4월부터 돌입합니다. 그죠? 근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지금 여행 뭔가 수요가 좀 안 좋아졌나?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 따이공이라고 하나요? 막 넘어와서 그럼 보따리상들. 네, 보따리상들이 막 지금 또 보따리 까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주도에 뭐 사람들 들어오는 거 이런 거 통계 보면 중국인들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항공주들이 나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실적은 분명히 괜찮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또 조정도 많이 받았고 어저께 거래량도 조금 나와주면서 움직였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도 놀자주들, 여행주들 약간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봐봐요. 여기 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주가가 거래를 실면서 조정받던 게 21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눌려 내려오는 거는 눌림이라 생각하고 비중을 조금씩 담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향을 다시 위로 돌릴 때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이게 매매 전략 중에 하나인데 뭐 저는 새가슴이라서 뭐 항상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단타가 아니잖아요. 단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약간 실적을 보고 많이 내려왔으니까 좀 올라가는 폭도 시간을 가지고 올라갈 거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구간의 저점 자리는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이렇게 돌릴 것 같아 해서 샀는데 시세를 주면 이제 팔고 나온다. 이렇게 뭐 데이 트레이딩도 가능하겠지만은 그 저점을 깨게 되면요. 이렇게 보통 깨잖아요. 저점을 깨고 올라오는 거는 그 이후에 연속성을 쭉 보여주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 다시 또 저점을 깨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1분기 실적 시즌이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 조정 나올 때 사가지고 좀 기다려 본다. 실적도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진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요런 게 이제 건설 기계 쪽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 드렸던 뭐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현대 인프라코어 부산 밖에서는 시세가 한번 나왔더라고요. 캐터필러 월봉 신고가입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하방을 경직하고 실적 좋은 것들은 어느 정도의 그래도 뭐 반도체처럼 쫙 가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시세는 줄 거고 수익은 낼 수 있다. 자동차 부품 섹터도 2분기부터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의 무역협회에서 이제 그 수출에 대한 전망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고 신고가 종목 두 개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요거 비율이란 종목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렸는데 역시나 신고가를 돌파하고 지금 방향은 위로 잡아놓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 쫙 양봉 나오면 막 분봉 보고 있다가 사지 마시고 쉬어갈 때 일봉상에서 어떤 구간을 내가 손절을 해야 될까 딱 잡아놓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어떤 의료기기 판매에 따른 매출 확장, 요 성장성이 더 커질 거다라는 관점이고 실적 대비해서도 아직 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리아 FT라는 종목이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유일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고가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보시면 되고요.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좋은 종목이니까 이거는 일단 뭐 많이 올라왔잖아요. 매매 관점으로 뭐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좀 공략을 한다 생각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쪽 오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섹터들 가는가 아니면 어떤 섹터가 오늘 히어로 섹터가 될지 보시면서 대장주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라는 건 오늘 가장 그 수급이 가장 많이 쏠리면서 그 상승 흐름이 좋은 거 이걸 이제 오늘의 대장주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 어제 같은 경우 한미반도체가 시작하자마자 한 5분 만에 거래 대금이 가장 컸어요. 시장에서. 그러면 거래 대금이 아침부터 쫙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시장에서 인기 있고 사람들이 쏠리는 거니까 거기서 그걸 그냥 무지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눌림이라든지 지지라인이라든지 돌파 자리라든지 어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